안녕하세요, 한상규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푸조 3008 1.2 가솔린입니다. 푸조가 굉장히 오랜만에 국내에 가솔린 모델을 출시를 했습니다. 푸조는 그동안 거의 디젤만 국내에 판매를 했고 가솔린 모델이 판매가 된 거는 굉장히 오랜만인데 아마 2010년에 RCZ 이후에 처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RCZ 이전에도 가솔린 모델을 잠시 판매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비중이 그렇게 높진 않았죠. 이번에 도입된 1.2 가솔린 엔진은 3008과 5008 두 차종에 탑재가 되고요. 가솔린이 추가가 되면서 엔진 선택의 폭이 더 넓어졌죠. 3008은 기존의 1.5 디젤과 1.2 가솔린, 5008은 1.5와 2.0 디젤 그리고 1.2 가솔린 세 가지가 됐습니다. 지금 보시는 시승차는 3008 1.2 퓨어테크 GT 트림이고요. 가격은 4,620만원입니다. 가솔린 모델의 외장 디자인은 기존의 디젤과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3008이 이제 출시가 된 지 좀 됐는데 아직까지도 외장 디자인은 좀 경쟁력이 있고요. 전면의 디자인은 전형적인 푸조의 얼굴이고요. 이 패밀리룩은 푸조의 다른 라인업에도 공통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좀 큰 차보다는 요 3058처럼 좀 작은 차에 더 어울리지 않나 싶습니다. 전면 디자인의 특징 중 하나는 주간등인데 이 주간등이 사자의 송곳니를 형상한 그런 디자인이죠. 이 주간등이 양쪽 모서리에 세로 방향으로 있어서 실제 차 폭보다 약간 좀 좋아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반면에 그릴의 디테일과 헤드램프 아래쪽의 주름 그리고 범퍼 하단의 라인까지 전부 가로로 처리를 해서 저 주간등과 대비가 됩니다. 현행 3008의 특징은 구형에 비해서 SUV의 디자인을 많이 강조를 한 건데 실제로 차명에 SUV가 붙죠. 그래서 구형에 비하면은 측면에서 봤을 때 좀 더 SUV 같은 실루엣이고요. 앞바퀴 굴림으로서는 프론트 오버행도 좀 짧은 편이죠. 전 시승기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후면 디자인의 특징은 테일램프인데 저 테일램프가 입체적으로 디자인돼서 가장 눈길을 모으는 요소죠. 그리고 이 테일램프에는 순차적으로 점등이 되는 방향지시등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3058 가솔린은 실내에는 하이그로시가 그렇게 많진 않은데 이 외장, 바깥에 하이그로시가 좀 많이 쓰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테일램프 주변이라든가 지붕 전체에도 하이그로시가 적용이 됐죠. 그리고 요즘에 많은 차들처럼 머플러는 장식인데 보통 이렇게 3기통 저배기량 차는 머플러 장식이 있어도 이렇게 하나만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 차는 스포티하게 양쪽에 하나씩 있습니다. 실제 머플러는 왼쪽 하단에 있고요. 타이어는 구디어의 벡터 올 시즌, 사이즈는 둘두로의 55R 18입니다. 이 차의 사이즈라든가 엔진 출력을 생각을 해보면은 요 타이어 사이즈는 약간 좀 큰 느낌이 있죠. 그리고 이 차에도 차문을 열면은 바닥을 비추는 스팟 램프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약간 특이하게 사이드 미러가 접혀 있을 때는 도어 측면까지 같이 비춥니다. 3008 가솔린의 실내는 기존의 디젤과 동일합니다. 3008이 나온 지가 좀 됐는데 아직까지도 실내 디자인은 경쟁력이 있어요. 기존의 시승기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대시보드의 굴곡이라든가 또는 요 표면 처리 이런 게 진짜 전형적인 프랑스차, 그러니까 다른 브랜드와 좀 다른 그런 개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런 도어 트림과 대시보드의 굴곡도 좀 스타일리시하죠. 그리고 보통은 이 대시보드 상단에 이 정도 급에는 단단한 우레탄을 쓰는 경우가 많은데 이 차는 요 상단에 대시보드에 이 소재를 만져보면 좀 푹신푹신합니다. 모니터는 기존처럼 돌출형 타입이 적용이 됐고요. 이 돌출형 타입의 특징이 또는 장점이 이게 위치가 높잖아요. 그래서 눈에 좀 잘 들어옵니다. 반면에 요즘 나오는 차로서는 이 모니터 사이즈가 좀 작죠. 특히 이게 형상이 그래서 그런지 순정이 아니라 약간 좀 사제를 붙인 것 같은 좀 그런 느낌이죠. 그리고 모니터 사이즈도 이게 8인치밖에 안 되니까 요즘에 나온 신차로서는 요 모니터의 사이즈가 좀 작은 편입니다. 모니터는 전부 터치로 조작이 가능하고요. 주로 자주 가는 큰 메뉴는 요 하단에 버튼으로 따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이 차는 내비게이션은 없고요. 그래서 따로 뭐 이렇게 홈 화면이나 그런 게 없습니다. 지금은 공조장치고요. 여기서 옵션으로 들어가면은 이렇게 오토 모드와 모노, 공기정화 시스템 이렇게 세 가지 메뉴가 있고 그리고 톱니바퀴를 누르면은 여기서 이제 스크린 오프와 밝기, 프로필 설정, 프라이버시가 있는데 요즘에 나오는 다른 차들 비하면은 그 안쪽에 있는 컨텐츠가 조금 빈약한 편이죠. 설정으로 들어가면은 여기서 시스템 설정과 이렇게 6가지 메뉴가 있는데 시스템 들어가면은 이런 뭐 단위나 시스템 정보 이런 게 있고요. 그리고 앰비언스는 무드 조명인데 무드 조명 같은 경우에는 범위가 그렇게 넓진 않아요. 대시보드 일부와 도어 트림 또는 도어 포켓 여기에만 적용이 되는데 적용 범위가 그렇게 넓진 않지만 요 블루 색상 이 자체는 꽤 예쁩니다. 그리고 개인 설정으로 들어가면은 요 계기판 양쪽에 표시되는 정보 있잖아요. 이거를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전 카운터나 뭐 운전자 지원, 트립 컴퓨터 이거를 자기가 선택을 할 수가 있죠. 차 그림을 누르면은 이제 주로 주행과 관련된 메뉴가 나오는데 크게 주행 기능과 차량 설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주행 기능 같은 경우에는 뭐 전조등 상향, 자동 점등, 그러니까 오토 하이빔이죠. 이런 게 있고요. 여기에 I를 누르면은 이렇게 관련 설명이 나옵니다.
차량 설정으로 들어가면은 여기서 크게 4가지 메뉴가 나오는데, 주차를 누르면은 이렇게 미러 폴딩 방지와 요 3가지 메뉴가 있고, 헤드램프의 경우에는 이제 가이드 미 홈 라이팅과 웰컴 라이트, 어댑티브 라이팅, 이렇게 3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컴포트로 들어가면은 여기에도 이제 무드 조명 메뉴가 따로 있는데, 여기는 이제 밝기 조절이죠. 안전에서는 ADS 관련 메뉴인데, 액티브 세이프티 브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이 손잡이를 누르면 여기서 근거리와 표준, 원거리 이 3가지를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후방 카메라 화면이고요. 크게 2분할이고, 여기서 이 리어 줌 뷰를 누르면은 여기서 오토 모드와 줌 뷰, 그리고 180도 뷰, 그러니까 기본 뷰, 그러니까 이 그래픽이 그렇게 뭐 뛰어나지가 않아서 그렇지 기본적인 기능은 좀 있는 편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모니터 하단에는 한 번에 바로 갈 수 있는 큰 메뉴 버튼이 있고요. 이게 조작감이라든가 디자인, 위치까지 여기에는 굉장히 좋은 점수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에는 공조장치와 관련된, 그러니까 여기는 열선이고요. 참고로 통풍은 없습니다. 이건 외기넥이고요. 그리고 오디오 볼륨 같은 경우에도 이게 디자인이 약간 좀 클래식하죠. 3058의 실내는 디자인이 꽤 개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센터페시아의 디자인도 일단 이게 비대칭이죠. 이쪽에 이렇게 벽이 많이 올라와 있는, 그리고 이 안쪽에는 또 깊은 수납 공간이 있고요. 그래서 뭔가 차에 타면은 실내가 운전자를 좀 감싸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수납 공간을 겸하는 무선 충전 패드인데, 여기에 공간이 꽤 넓고요. 그리고 이 안쪽에는 USB 단자 하나와 12V가 있습니다. 기어 레버도 전형적인 PSA 디자인이죠. 요즘에는 DS까지 이 기어 레버를 같이 공유를 하고 있는데, 이 기어 레버가 조작감 같은 경우에도 꽤 좋은 편이에요. 보통의 전자식 기어 레버처럼 R&D는 이렇게 위아래로 한 번씩만 움직이면 되고요. P 버튼은 이 상단에 있고, 또 수동 버튼이 이 아래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수납 공간이 있는데, 이게 약간 핸드폰을 놓기에는 좀 짧은 그런 공간이고, 이 뒤쪽에는 드라이브 모드가 있고요. 그리고 기어 레버 뒤쪽에는 좋은 위치에 컵홀더 2개가 있습니다. 이 컵홀더도 테두리에 무드 조명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센터 콘솔 박스 커버는 이렇게 양쪽으로 열리는 방식이고요. 보통 푸조차 또는 프랑스 차들이 그렇듯이 이 안쪽에 공간이, 그러니까 안 보이는 공간이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이 안쪽으로 손이 이렇게 이 정도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런 센터 콘솔 박스의 용량은 꽤 큰 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차 사이즈 대비해서. 운전대도 전형적인 푸조의 디자인이죠. 푸조가 유독 좀 운전대를 작은 걸 쓰는데, 그래서 이 운전대만 보면은 이 차가 그냥 1.1L 배기량이 아니라 고성능을 내는 그런 차 같죠. 참고로 이 운전대는 조작감 또는 그 만졌을 때의 그립이 꽤 좋습니다. 그러니까 실내 전체에 걸쳐서 이 운전대 림에 적용된 가죽이 질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잡았을 때 좀 쫀득하게 잘 잡히는 그런 느낌. 그리고 주로 잡는 부분에는 이렇게 약간 불룩하게 튀어나와 있어서 엄지손가락에 걸리는 느낌이 괜찮습니다. 운전대에는 패들 시프트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 조절은 수동이고, 그리고 요 스포크 상단 쪽에는 하이그로시가 좀 적용이 되어 있죠. 계기판도 요즘 푸조에 공통적으로 쓰이는 디자인인데, 일단 풀 디지털이고요. 다른 브랜드에 비하면은 저 계기판의 위치가 좀 높습니다. 그래서 운전대가 좀 낮기도 하지만 저 계기판 위치가 높아서 눈에 좀 잘 들어오는 그런 위치고요.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는 이렇게 계기판 디자인이 바뀌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색깔이 바뀌죠.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렇게 모니터에서 자기가 원하는 정보를 이쪽으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요. 왼쪽도 마찬가지고요. 스티어링 칼럼 왼쪽에는 차로 이탈 방지와 트렁크 개폐 버튼,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아마 고속도로 티켓 꼽는 그런 용도겠죠. 시트는 차 크기에 맞는 사이즈고요. 쿠션은 약간 좀 부드러운 편입니다. 시트가 아주 그렇게 크기가 넉넉한 편은 아닌데, 성인 남자가 앉기에 아주 또 그렇게 모자란 사이즈는 아니고요. 그리고 시트의 소재는 이게 이중이에요. 그러니까 양쪽 가장자리는 가죽이고, 가운데 부분은, 그러니까 운전자가 주로 몸에 닿는 부분은 직물인데, 푸조의 직물 시트가 대부분 그렇듯이 옷에 닿는 느낌이 괜찮은 편입니다. 참고로 시트의 앞부분은 이렇게 수동으로 연장이 되고요. 실내의 다른 부분처럼 도어 트림의 디자인도 꽤 현란하죠. 그리고 여기에도 꽤 소재가 괜찮은 편입니다. 유리는 당연히 4개 모두 다 원터치이고요. 도어 포켓의 용량이 좀 큰 편인데, 심지어 이 안쪽에도 이렇게 좀 부드러운 소재로 마감을 했고요. 반면에 이 플라스틱 이 안쪽 커버는 약간 좀 거칠은 좀 그런 면이 있어요. 3058의 차체 사이즈를 감안을 하면은 2열의 무릎 공간 또는 거주성은 괜찮은 편입니다. 제가 앉으면은 무릎과 앞지도 사이에 주먹이 2개 정도가 들어가요. 그리고 2열 시트 또는 이 차의 급에 비해서
2열 시트 좌판의 그 길이가 그렇게 짧은 편은 아니고요. 참고로 등받이는 각도가 조절은 안 되고요. 이게 좀 거의 90도로 서 있는 편이죠. 1열 시트 아래쪽에 공간도 여유가 있습니다. 지금은 1열 시트를 가장 낮춘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 신발을 놓으면은 딱 이 정도가 들어가요. 그래서 아주 공간에 여유가 있는 편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좀 발이 놓을 수 있는 그런 자리고요. 심지어는 이 가운데 부분도 굉장히 좀 평평하게 처리를 했죠. 그래서 이게 좀 거주성을 더 높이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2열 승객을 위해서는 여기에 송풍구가 마련이 되고요. 12V는 여기 있고, 그리고 그 아래쪽에는 US 단자 2개가 있습니다. 2열 승객을 위한 컵홀더는 여기 암레스트에 있고요. SUV지만 이렇게 스키스루가 있습니다. 스키스루는 요 2열에서 안쪽에서 여는 방식이죠. 푸조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 파노라마 루프인데, 차체 사이즈 대비해서 이 파노라마 루프의 면적이 꽤 넓어요. 그러니까 전체를 열면은 이 끝이 거의 2열 승객의 뒤통수 정도에 오는 정도. 그리고 이 썬루프 테두리에도 조명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이 트렁크가 아주 그렇게 큰 건 아닌데 좀 이렇게 네모 반듯하게 정리가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바닥에 커버를 들어 올리면은 이 아래쪽에도 이제 스페어 타이어가 있는데, 여기도 이제 수납 공간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이 3008 같은 경우는 이 양쪽에 칸막이가 있잖아요. 이것도 이렇게 떼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열 시트는 이 양쪽에 있는 레버를 당겨서 이렇게 접을 수가 있고요. 이렇게 2열 시트를 접으면 더 넓게 공간을 쓸 수가 있고요. 트렁크 바닥부터 2열 시트까지 거의 평평하게 이어지네요. 예, 공연대 엔진 소음은 생각보다 조용합니다. 이 차가 3기통이잖아요. 정차 시 엔진 소음은 4기통과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배기량이 좀 작은 차들이 생각보다 그 공연 때 엔진 소리가 좀 작은 경우를 가끔 보는데, 이 차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조장치를 켜지 않을 때는 또 생각보다 이렇게 진동 대책도 꽤 좋은 편이고요. 반면에 에어컨을 키면은 이제 그 좀 차이가 많이 나는데, 보통 비싸고 배기량이 크고 그런 차일수록 에어컨 유무에 상관없이 거의 일정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좀 배기량이 작고 기통이 3기통밖에 안 되는 차들은 에어컨이나 이런 거 히터를 가동할 때 좀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 차 역시도 에어컨을 켰을 때 정차 시 엔진 소음은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데, 진동 대책에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에어컨을 키면은 이쪽 또는 이 시트 쪽으로 진동이 좀 전해져요. 이 진동 대책은 결정적으로 어디서 차이가 나냐면은 이렇게 움직일 때, 그러니까 정차 시에는 사실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는데, 이렇게 움직일 때 후진으로 낮은 회전수로 움직일 때 이게 부르르 떨려요, 이 바닥이.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확실히 이 차가 3기통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죠. 이 차의 파워트레인은 3기통 1.1L 가솔린 터보 엔진과 8단 자동 변속기로 조합이 됩니다. 이 엔진은 PSA 그룹 전체에 걸쳐서 다양하게 쓰인 엔진인데, 국내에는 좀 늦게 들어왔죠. 사실 푸조가 디젤만 들여와서 그렇지 가솔린 엔진도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굉장히 오랜만에 국내에도 푸조의 가솔린 엔진이 출시가 됐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면 전체적인 주행 질감은 가솔린보다 디젤이 낫습니다. 요즘에는 보통 시승을 하면은 웬만하면은 이제 디젤보다는 가솔린이 낫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차는 주행 질감으로만 보면은 가솔린이 디젤보다 좀 못해요.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차가 이제 저회전에서, 아주 낮은 회전수에서 클러치가 단속이 되고 안 되고 할 때, 그때 좀 진동이 좀 유달리 좀 큰 편이고, 그런 면에서 주행 질감이라든가 또는 승차감에서 좀 차이가 생깁니다. 그리고 푸조는 이제 변속기를 8단 자동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그런 상황 있잖아요. 아주 낮은 회전수에서 떨어질 때, 그때는 약간 좀 DCT 같은 좀 그런 느낌도 있고, 정확히 말씀드리면 예전에 사용하던 좀 MCP 약간 비슷한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게 변속 충격을 최소화를 하려고 이렇게 세팅을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변속기는 주행 중일 때 말 그대로 이 변속 충격은 또 굉장히 적어요. 근데 이제 주행 중일 때 이런 좀 떨림이라든가 그런 게 좀 큰 편이죠, 다른 자동 변속기에 비해서. 그래서 파워트레인의 반응은 좀 느긋합니다. 이게 좋게 말하면 느긋한 거고, 좀 정확히 냉정하게 얘기를 하자면은 이게 반응이 느린 건데, 그러니까 이게 변속기도 느리지만 엔진도 이게 좀 터보 레그가 있거든요. 이게 아무래도 변속기랑 같이 맞물리다 보니까 이제 같이 평가가 되긴 해야 되는 건데, 이게 저속에서 또는 저 RPM에서 밟잖아요. 그러면은 좀 이렇게 나중에 힘이 나와요.
그러니까 터보 엔진이 지체 현상이 있는 거는 다 마찬가지인데 이 차는 그 요즘 차 또는 요즘 터보 엔진으로서는 이런 지체 현상이 좀 있는 편입니다. 그것도 그렇지만 이게 가속 페달의 그 초기 반응 있잖아요. 그게 좀 노멀 모드에서는 좀 더 느긋하게 세팅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통 방음은 이제 차급에 따라서 정해지잖아요. 이 차 역시도 3058급에서 아주 좋은 방음을 기대하기는 힘든데 이제 오늘 말고 어제 비가 안 오는 날에 확인했을 때는 이렇게 콘크리트路面에서는 타이어 소음이 이제 좀 가장 크게 올라오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방음이 아주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하체는 기본적으로 좀 부드러운 세팅이고 그래서 좀 안 좋은路面지날 때는 어느 정도는 충격을 잘 흡수를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무난한 승차감에는 좋은 점수를 줄 수가 있지만 그냥 일상적인 주행 질감이 있잖아요. 이럴 때는 뭔가 디젤보다 좀 더 많이 흔들리고 더 가볍고 보통 차에서 가볍다라는 평가를 하면은 좋은 쪽인데 방금 말씀드린 가볍다는 좀 안 좋은 쪽에 가깝죠. 그래서 아마 서스펜션의 세팅이 좀 다르기도 하겠지만 이게 가솔린과 디젤의 좀 그 무게 차이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아무래도 3리터 가솔린이 디젤보다는 좀 더 가볍잖아요. 그래서 좀 눌러주는 힘이 좀 약해서 그런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전체적인 시야는 기존의 디젤과 동일하고요. 이 차가 다른 쪽의 시야는 다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앞유리도 다른 차에 비하면 이게 좀 더 올라온 느낌이어서 시트를 가득 낮추거나 또는 높여도 전방의 시야가 괜찮고 반면에 후방 시야는 이 차가 뒤에서 보면 뒷유리가 면적이 조금 그 상하의 폭이 좀 좁잖아요. 그래서 살짝 좀 제한은 되는데 이게 헤드레스트를 최대한 올려도 저 뒷유리에 그렇게 가리진 않습니다. 제가 초반에 전체적인 주행 질감에서 가솔린보다 디젤이 더 낫다고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방금 같은 회전할 때의 그런 느낌인데 푸조의 특징 중에 하나가 저출력 모델이어도 회전할 때 좀 재밌잖아요. 그 모션 자체가 좀 스포티한데 이 가솔린 1.2 모델은 그냥 되게 평범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또는 익숙한 그런 푸조 특유의 그런 모션 움직임이 좀 많이 희석이 됐죠. 오늘은 비가 와서 속도를 그렇게 많이 못 올렸는데 어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그 내리막처럼 이 오르막 역시도 그냥 모션이 좀 평범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좀 이렇게 무난하다고 할 수도 있죠. 그리고 가속력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차가 배기량이 1점이고 그래서 이렇게 좋은 가속력을 좀 기대하기는 힘든데 제 동영상 기준으로 보면은 정지에서 한 170km까지의 가속 시간이 이게 좀 40초가 넘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저부하 상황 또는 낮은 속도에서 가속 페달을 밟잖아요. 그러면은 일단 그 발끝에 걸리는 그런 토크감이 좀 약하죠. 다른 말로 하면은 좀 가늘다고 해야 되나? 예를 들어서 지금 살짝 밟고 있는데 여기서 조금 더 밟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기어가 내려가면서 토크가 살아나긴 하는데 그게 조금 가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초반에 반응만 보면은 이 차가 되게 안 나갈 것 같거든요. 최고 속도 170까지밖에 안 나갈 거근데 또 쭉 밟고 있으면은 속도가 또 꽤 높이는 올라가요. 근데 일상 용도 또는 일반 소비자가 사용하는 그런 그 영역은 아니어서 이렇게 좀 저속에서 토크가 부족한 게 좀 아쉬울 수 있죠. 드라이브 모드는 크게 에코와 노멀, 스포츠가 있는데 이 차가 노멀 모드에서 기본적으로 가속페달 초기 반응이 좀 되게 무디게 세팅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에코로 바꾸면은 이게 더 무뎌지죠. 그러니까 요즘에 가끔 전기차들 타보면은 또는 하이브리드 타보면은 에코 모드에서 굉장히 무디게 세팅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차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에코 모드인데 이만큼 밟고 있다가 더 밟잖아요. 반을 밟아도 이게 지금 기어가 안 내려가요. 그러니까 에코 모드는 진짜 말 그대로 굉장히 그 연비 운전 모드라고 할 수가 있고요. 드라이브 모드를 표준에서 스포츠로 바꾸면은, 그러니까 보통 스포츠 모드로 바꾸면은 이 가속 페달 초기 반응이 좀 빨라지는데 이 차 역시도 빨라지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표준 모드가 워낙 천천히 다니는
느긋한 모드여서 스포츠 모드로 바꿔도 그렇게 아주 차이가 큰 건 아닙니다. 표준보다 낮긴 하지만 이 차 엔진이 3기통 1.2L다 보니까 아무래도 연비에 가장 강점이 있는데, 실제 공인 연비도 괜찮지만 정속 주행할 때 연비도 괜찮은 편이에요. 시속 90으로 정속 주행하면은 순간 연비가 리터당 대략 한 20에서 한 21 이 정도 나오고, 110으로 정속 주행해도 뭐 거의 그와 비슷해요. 그래서 이건 좀 약간 좀 특이한 경우죠. 보통은 저배기량일수록 90과 110에서의 순간 연비 정속 주행할 때 그 연비 차이가 좀 크거든요. 근데 이 차는 배기량이 작은데도 불구하고 그 차이가 좀 적습니다. 참고로 시속 90으로 이렇게 정속 주행 하잖아요. 그러면은 오토 모드일 때 저 기어 단수가 8단이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톱 기어가 안 들어가고 7단으로 달리는데 M 누르고 수동 모드죠. 패드 시프트로 변속을 하면은 이제 8단으로 변속이 되죠. 장점 중에 하나는 2열 승차감인데 전체적으로 무난합니다. 이 3058급의 SUV에서는 1열보다 2열의 승차감이 떨어지는 게 일반적이고, 실제로 1열보다 승차감이 못하다고 해도 그게 뭐 큰 흠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 차는 1열 대비해서 2열의 승차감이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요. 어저께 한 30분 정도 2열에 앉아서 가봤는데 생각보다 좀 무난합니다. 다만 공간이 좁은 데서 오는 그런 건 있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 2열 등받이 각도가 좀 서 있는 편이어서 좀 장거리로 갈 때는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3기통의 단점 중에 하나가 이제 진동을 보통 꼽는데, 4기통에 비해서 이 차가 정차 중에도 그렇지만 주행 중 또는 ISG로 엔진이 시동이 될 때, 그때 좀 진동이 좀 4기통보다 좀 큰 편이에요. 참고로 이 차는 시동이 꺼질 때는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이렇게 쑥 하고 거의 떨림 없이 엔진이 꺼지는데, 이렇게 시동이 켜질 때는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가끔 가다가 이 스티어링 칼럼이 이렇게 좀 좌우로 떨리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 이거는 뭐 디젤과 거의 큰 차이가 없지 않나 라는 생각도 있어요. 동력 성능에 비해서 엔진 소리는 괜찮은 편인데, 예를 들어서 표준 모드에서도 이렇게 회전수를 올리면은 배기량과 상관없이 뭔가 좀 되게 굵은 그런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를 스포츠로 바꿔서 풀 악셀 해보면은 소리가 좀 더 굵어지는데, 이게 푸조의 그 디젤 엔진도 보면은 스포츠 모드에서 약간 그 사자의 표효 소리를 재현한 것 같은 그런 소리를 만들었는데, 이 차가 동력 성능은 굉장히 평범하지만 스포츠 모드에서 이런 사운드 같은 경우에는 괜찮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대략 한 2000rpm부터 이렇게 밟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뭐 고옹하고 이렇게 퍼지는 소리가 듣기에는 괜찮고요. 고속 안정성 같은 경우에도 디젤보다 못해요. 3008의 디젤 같은 경우에는 고속 안정성이 무난한 편이고, 그리고 예전에 비하면 확실히 독일 브랜드와 그 차이가 그렇게 크진 않거든요. 근데 이 3기통의 경우에는 뭐 이런 정도의 속도에서는 괜찮은데 더 고속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그 직진성이 좀 떨어집니다. 예, 이번에 푸조의 가솔린 엔진을 오랜만에 시승을 했는데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푸조나 뭐 시트로엔 차의 가솔린 엔진을 시승할 때마다 느끼는 게, 확실히 프랑스 차들은 가솔린보다 디젤이 낫다 라고 느낀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지금 2022년에 타봐도 그러네요.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에는 웬만하면은 이제 가솔린보다는 디젤을 보통 추천을 하잖아요. 예전과 달리 디젤은 이제 별로 이렇게 메리트가 없고, 근데 이 차는 주행 질감 또는 성능, 연비는 물론 이런 걸 다 종합을 해보면은 가솔린보다는 디젤이 좀 더 낫습니다.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그 푸조의 그 장점 있잖아요. 또는 개성. 그게 더 잘 나타나는 게 디젤이고요. 이 가솔린 3기통의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많이 희석이 됐죠. 물론 아무래도 이 차가 3기통이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다른 말로 하면은 3기통이 갖고 있는 그런 좀 단점들 있잖아요. 그게 이 차에 좀 어느 정도 좀 부각이 되죠. 이 차의 장점은 여전히 경쟁력 있는 실내고요.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2열 승차감, 그리고 연비죠. 이 차가 배기량이 1.2L다 보니까 연비가 꽤 좋은데, 그러니까 체감 연비도 꽤 좋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디젤처럼 정속 주행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저 주행 가능한 거리 있잖아요. 저게 또 막 늘어납니다. 물론 뭐 가솔린 엔진도 정속 주행을 하면은 주행 거리가 이렇게 늘어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이 차가 이렇게 천천히 달렸을 때 주행 거리 늘어나는 걸 보면은 약간 좀 디젤 같은 느낌도 있어요.
그리고 단점으로는 역시 3기통 엔진에서 오는 그 주행 질감의 저하, 정확히는 진동인데, 사실 정차시의 진동이 아주 그렇게 두드러지거나 심한 건 아닌데, 이제 주행 중에 예를 들어서 고단으로 저 RPM을 달릴 때, 보통 저회전으로 달릴 때는 진동이 다 생기기 마련인데, 이런 3기통 엔진은 이제 그런 상황에서 진동에 좀 더 취약하죠. 이게 어떤 느낌과 비슷하냐면은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 그 차도 3기통이잖아요. 그 차도 비슷한 상황에서 이제 이와 비슷하게 진동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똑같이 8단으로 90을 달린다고 해도 이러면 회전수가 1500rpm이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좀 안돼. 약간 좀 언덕길이거나, 그러니까 힘이 좀 딸리잖아요. 그럴 때 이런 좀 부르르 떨리는 운전대로 그게 좀 더 생기죠. 그리고 이 차의 가격을 생각을 하면은 편의장비 면에서도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차 가격이 4,600만 원인데, 일단 모니터에 내비게이션이 없고요. 물론 뭐 수입차의 내비게이션은 있어도 안 쓰는 경우가 많다고 하지만, 그냥 아예 없는 것과 있는데 그래도 안 쓰는 건 좀 기분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이 모니터도 너무 작기도 하지만 그 안쪽에 있는 뭐 그래픽이라든가 컨텐츠도 좀 많이 부족하고, 통풍도 없고, 뭐 이런 등등 생각을 하면은 좀 편의장면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죠. 물론 이 차도 ACC가 있고요. 차로 중앙을 잡아주는 기능도 있습니다. 참고로 이 차로 중앙을 잡아주는 기능은 뭐 지금처럼 이제 비가 올 때도 비교적 이 차로 중앙을 또는 스티어링을 수정하는 양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꽤 유용한 기능이고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이제 가격 대비해서 편의장비가 이제 부족한 건 맞죠. 그리고 보통 상품성이 좀 떨어지는 차를 얘기를 할 때 그 가격이면은 라는 말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이 차야말로 4,600만 원이면은 살 수 있는 차가 되게 많잖아요. 이 비슷한 뭐 가격대 또는 비슷한 사이즈.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이렇게 선택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이로써 푸조 3058 1.2 가솔린의 시승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